안녕하세요. 제 채널에서 모아이 에스프레소 머신이 종종 나오거든요. 머신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일단은 언더카운터로 제작되었다는 게 차이점이지만 서버블럭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스테인리스 316으로 꽉 차있는 그룹 헤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261이나 부스넥처럼 안에 뜨거운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인 건가요? 261 스타일에 더 가까울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그룹 헤드 가열 방식 같은 경우는 막대 같은 방식으로 이제 히팅을 하는데 저희는 평면 히터를 써요. 그래서 굉장히 얇고 전체를 동일한 온도로 가열하고 있어요. 이게 스팀인가요? 네네. 일반 머신은 이런 데서 위치해서 치는데 좀 낮게 쳐서 처음에는 어색한데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롤링이나 테크닉이 훨씬 더 정교해져요. 카푸치노 맛집이 됩니다. 모아이를 쓰는 데는 대부분. 저희 스팀 위에 조그마한 워머가 있고 설치를 잘 해서 이제 워머로 쓸 수 있고 이렇게 뭐 배관이 가진 않겠죠. 이거 피처 린서 세트인가요? 원하시는 사이즈에 맞게끔 린서를 제공해 드려요.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이 워터 스테이션이라고 온수기라고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의 양을 8종류를 설정할 수 있어서 아이스라든가 다른 메뉴를 만들 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있는 게 제가 설정한 모드거든요. 뜨거운 물 나오고 정수 나오고 믹스 모드라고 해서 뜨거운 물과 정수를 섞어서 이제 온도를 낮춰서 쓰는 거. 수치로 정하지는 못하고 비율로서 정해야 돼요. 워터 스테이션은 온수 보일러 15리터를 가지고 있는 보일러가 따로 있는 거고 스팀 보일러 같은 경우도 10리터짜리 그냥 보일러가 따로 있는 거고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도 500ml짜리 보일러 하나와 1리터짜리 하나가 있어서 프리히팅을 1리터의 물을 하고 500ml 보일러로 물을 추가 가열시켜 가지고 추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세트를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한 2천만 원 정도 되고. 근데 왜 언더카운터형 디자인을 선택하셨어요? 카운터탑 머신을 개발을 계속 하다 보니까 머신이 본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지? 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언더카운터라는 형태가 바리스타에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을 훨씬 확장시켜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동 포터필터 인식 기능이라든가 한 그룹을 쓰지만 생산 속도는 2구를 쓰는 정도로 나와요. 시간 절약도 있지만 물 흘리기 하고 추출하고 버튼 누르고 이런 동작 자체도 외부에서 다 노출이 되니까 별로 이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련된 바리스타의 동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장착을 하게 됐어요. 그럼 세팅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버튼 하나에 어떻게 추출이 되지?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약간 미니멀을 추구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바리스타들이 숫자를 보고 추출을 자꾸 하다 보면 그거에 현혹돼서 변수를 바꾸게 되는데 그거보다는 통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의 시그니처인 LED 바를 이용해서 색깔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빨간색은 1번 버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파란색이 2번 버튼, 그리고 녹색이 이제 프리 버튼. 어떻게 보면은 뜸들이기라는 것은 주전자에서 떨어지는 물의 양, 시간 이런 걸로 결정이 되잖아요. 머신 입장에서 커피에 얼마만큼의 물을 주입했느냐, 그래서 프리인퓨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인젝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후부터 압이 높아지면서 추출되는 과정은 익스트랙션. 그래서 인젝션과 익스트랙션 두 개의 비율 조절을 통해 가지고 추출 프로파일을 잡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 저희는 압을 제어하는 방식은 아니고 모터의 토크를 조절하거든요. 저희가 원하는 낮은 토크로 일단은 인젝션을 하고 높은 토크로 넘겨서 추출하는 방식이에요. 유량만 제어할 수도 없고 압력만 제어할 수도 없어요. 서로가 연관돼 있어요. 저희는 아예 그러면 이 변수를 좀 더 명확하게 가자. 그래서 워터 데빗이라는 걸 니들랩으로 그냥 고정을 해요. 그 다음에 모터의 토크를 통해서 압력을 만드는 정도로 정하는 거니까 압력을 높이면 당연히 유량이 증가하고 압력이 낮추면 유속이 좀 내려가죠. 인젝션할 때 유량이 딱 정해져 있는 거고 추출할 때 유량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유량은 조절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니들 밸브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걸 물리적으로 딱 고정을 하시는 거예요. 최대 토크일 때 내가 설정한 최대 유량 딱 설정하고 거기 안에서 내리고 올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젝션은 수압의 영향도 조금 받긴 하는데 4에서 5mm 정도로 나오고 익스트랙션으로 넘어가면 7, 8 정도. 근데 여기서 아시겠지만 7, 8mm로 추출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 익스트랙션 단계 가면 1mm로 다시 낮아지는 거죠. 커피 퍽에 저항이 생기니까 추출 속도는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워터 데빗에 낮아지는 것만큼 사실 압으로 환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 추출 압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니들 밸브를 조절을 해주는 게 모아이 머신의 유량값을 조절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하드웨어적으로 딱 정해놓은 건 있어요. 밑으로는 3mm, 4mm까지, 위로는 12mm 이하로만. 그 이후로 넘어가거나 그 밑으로는 정상 추출 범위라고 볼 수 없고 추출함에 있어서 채널링이라든가 과추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여지가 너무 많아서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유량이 적으면 배전도가 낮은 커피를 좀 녹이기가 좀 쉽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유량이 너무 높아서 11g, 12g까지 가면은 배전도가 낮고 밀도가 단단한 커피들은 맛을 제대로 못
뽑아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기본 모아이의 추출 유량을 67g으로 정해놓으신 게 또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테스트해봤을 땐 충분히 헤드스페이스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적절하다 생각을 하는데 유량 때문에 그럴까요? 저도 항상 교육을 할 때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그 다음 해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워터 데빗을 바꿀 수 있는 머신을 쓰다 보면 결국은 입자를 조절할 수 있는 가용 범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쫄쫄쫄 나오는 워터 데빗이 낮은 머신은 내가 곱게 쓸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넓어져요. 워터 데빗이 많은 머신은 굵게 쓸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입자가 주는 추출 수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이 커피의 뉘앙스를 잡아내는 건 입자예요. 프리 인퓨전, 가변압 다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입자를 잘 맞추면 맛있는 거예요. 그라인딩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당연히 그라인더 자체 기계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추출 프로파일링이나 세팅 자체를 막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넣진 않았어요. 그래서 루프 피드백이라고 해서 실시간 피드백 받아서 제어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일정하게 하고 있다는 것만 체크하면 되고 추출에 바리스타가 몰입하지 말아라. 추출 과정은 머신이 알아서 할 테니 메뉴 만들고 고객 응대하고 고객과 이야기하고 무대를 즐겨라. 지금 이렇게 머신 앞에서 고객의 위치에 서 있으신 거고 저는 바리스타 위치에 서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 자체가 언더카운터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른 머신들은 설명하려고 그러면 옆에 오셨었잖아요. 고객은 내 옆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리스타가 또 즐기기 위해서는 사전 세팅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바리스타 입장에서는 내가 추출하는 게 계속 일관적인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희 기능 중에도 평균 값을 통해서 일관성을 체크하는 기능이 있어요. 레퍼런스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내부에서는 계속 저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 필요한 거 이상으로 많이 들어있긴 해요, 기능이. 그러나 그게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기능들이 하나하나씩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 업그레이드를 조금씩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들은 바리스타가 아 이런 게 불편해요, 이런 걸 넣어주세요 이랬을 때 계속 추가된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기능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사용자들한테는 요구되었던 기능이라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추출을 한번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동 추출 모드로 가려면 한 번은 그냥 추출이 돼야 돼요. 그 뒤에서부터는 자동 추출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추출이 끝나고 나서 이제 빼시면 이제 물 올리기가 이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포터 필터가 인식이 됐고 이제 연속 추출로 넘어갔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뒤에 바리스타가 준비되어 있는 다음 동작을 하면 되는 거죠. 연속 루틴으로 들어가면 장착만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손을 커피 머신에 댈 게 없어요. 아, 그러네요. 포터 필터 빼고 추출하고 포터 필터 빼고 추출하고. 아, 지금 여기까지 인젝션이었던 거고 그렇죠. 여기서부터 추출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지금 100분율이니까 인젝션이 한 50%. 네. 아, 그럼 인젝션 타임이 꽤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진짜? 근데 저희가 추천하는 추출 레퍼런스는 헤드스페이스를 꽉 채우고 커피가 다 젖는 물의 양이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40ml 정도? 그래서 네. 그러면 이게 현재 보일러의 압력, 온도, 그리고 총량, 그리고 시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보일러의 압력은 이게 추출 압력이라고 생각해도 네, 될까요? 실제 추출 압력입니다. 그래서 실제 물리적인 수압과 펌프의 압력을 여기서 보여주고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주는 것은 브루잉 보일러의 대기 압력이랑 추출 압력.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1, 2, 이제 버튼 1, 2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매뉴얼 설정, 그리고 인젝션 설정, 인젝션 파워를 설정하는 거죠. 모터의 토크가 변하게 됩니다. 나는 인젝션 같은 거 안 쓰고 그냥 일반 머신처럼 쓰겠다 그러면은 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3가지 온도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룹 온도, 브루잉 보일러 온도, 프리히팅 보일러 온도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온도를 바꾸시면 됩니다. 프리퍼레이션 모드가 있는데 스탠바이 모드라는 건 사실 대기 압력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게 연속 추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샵 모드 같은 경우가 이제 좀 특이한 건데 이걸로 설정을 하면 이렇게 한 박자 느리게 열려요. 그러네요. 모터를 가동하고 1초 후에 이제 솔밸브가 열리면서 대기 압력을 충분히 높여놓고 추출이 들어가는 여러 그룹을 쓸 때 서로 간섭이 아예 없을 수 없거든요. 개별 펌프를 가지고 있는 머신들도 원수는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서로 간섭을 받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없애고 싶으면 이런 모드를 켜가지고 한 박자 느리게 솔밸브를 열므로 해서 내가 원하는 압력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고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죠. 위에서 지금 퍼센테이지만 보이는데 시간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1번에 제가 샷타임으로 바꿀게요. 프로그레스는 100분율, 샷타임은 시간을 보여주고 브루유 프레스는 압력을 보여주고. 8, 9, 10 하면 딱 여기 뜹니다. 이게 10초고
추출하다 너무 빨라지거나 너무 느려지면 추출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시간으로 보시면 되고, 다른 모드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플로레이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플로레이트는 유속이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처음에는 빠르게 헤드스페이스를 채우고 압력이 발생하면서 유속이 낮아지겠죠. 그리고 지금 이거 한번 추출한 폭이기 때문에 저항이 거의 없어져 버려가지고 아까보다는 유속이 높게 나오죠. 커피가 없는 상태에서 누르게 되면은 최대값이 나오겠죠. 네. 아, 그러네요. LED만 있다는 단점을 이제 극복한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구바로 보통 추출한다고 알고 있지만 물이 아예 안 나온다면 구바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바보다는 낮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은 저항인데 그 저항은 입자로 결정된다. 저항을 구바로 맞출 수 있도록 유량값을 높이면 안 돼요? 여기도 구바로 뜨게 할 수 있는데 그게 긍정적이냐 맛에, 사실 테스트를 통하면 그렇게 좋진 않다. 이거는 새롭게 접근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시간으로 보통 프리인퓨전을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유량으로 얼마만큼의 물량을 적실 것이냐, 이걸 선택하면 돼요. 사실 저희는 이때까지 브루잉에 그렇게 해왔어요. 뜸 몇 그램 드릴 거냐, 그쵸, 추출 몇 그램 할 거냐, 그래서 총량 몇 그램이냐. 그래서 지금 한번 세팅을 바꿔서 지금은 34.5mm에 36mm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15mm 헤드스페이서 채우고 조금 적시는 정도? 그리고 55라는 좀 더 많은 물량을 풀파워 익스트랙션으로 추출하는 거죠. 20%만 낮은 압력으로 가고 나머지 80%는 높은 압력으로 가니까 평균 압력은 높게 나오겠죠. 이거는 전샷 타임이에요? 전샷 타임. 이게 그대로 저작. 네,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누적이 돼서 평균을 내고 있고, 보여지는 값들은 바로 전 것까지. 지금 잘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네, 이제 바로 넘어갔죠. 여기까지 지금 밝은 분홍색이고, 네. 바로 여기서 다시 진한 분홍색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평균 압력은 상승을 했죠. 네. 6.1바로 상승했네요. 결과물을 먹어봐야 알겠지만 내가 이거 압력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은 압력 펌프가 발생할 수 있는 압력 자체를 높이는 방법이 있고, 커피 입자를 곱게 해가지고 저항을 높여가지고 압력을 높일 수도 있고, 니들 밸브를 통해서 초당 나오는 물량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압력은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물량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녹색에 매뉴얼 모드에 갖다 놓고 최대한 많이 흐르게, 지금 커런 플로우 레이트가 7, 6.9, 7 요 정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 옆에 이제 니들 밸브가 노출이 돼 있는데 이걸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하면 8.7 뭐 이렇게 상승했죠. 실제로 나오는 양도 증가하고, 줄이면은 이렇게 줄어들죠. 머신 만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가변압처럼 추출하면서 이걸 이렇게 조절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결국 그건 재현이 불가능하니까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가 적고 나서는 사실 필요한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늘린다고 뭐 줄인다고 막 확확 변하진 않아요. 이제 이렇게 추출을 하고 나서 여기에 원래 마크가 뜰 수도 있는데 지금 안 떴다는 얘기는 추출의 일관성에서 10% 이내에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추출이 아닐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전값보다 30% 이상 벌어져 있다,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의미로 차이값이 큰 경우에 이렇게 삼각형 표시가 떠요. 그래서 내가 추출을 했는데 뭐 채널링이 난 것 같아? 아니면 변화가 있는 것 같아? 요걸 딱 보고 삼각형이 떴어. 그러면 다시 추출을 하시면 됩니다. 뭐 기계적인 에러가 뜨면은 위에 디스플레이에 색깔이 바뀌거나 깜빡깜빡거리거나 노티스를 주고 밑에 보면 정확하게 어떤 오류가 생겼다, 뭐 이런 게 있죠. 언더카운터 머신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셔야 된다. 간지날 것 같아, 아니면 뭐 차별화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것도 좋지만, 이걸 사용했을 때 내가 하려는 카페와 시너지를 꼭 생각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되고, 기능이 많은 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상황에서 언더카운터를 사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쇼룸은 네이버에 예약을 통해 가지고 예약을 잡으시고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디테일한 상담을 진행해 드릴 거예요. 편하게 상담하시고 싶으시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셔서 예약하시면 됩니다.